네,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까지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인데요.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시장이니만큼 더 꼼꼼한 전략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인 트렌드와 함께 그 전략들 세워가 보시죠. 먼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 어떠한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전반적인 시가총액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2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10% 정도 시가총액이 급락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되려 250% 증가하면서 15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극도로 공포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17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들의 가격 폭락과 함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14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과연 나와줬을까요? 기관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유출세가 확인이 됐죠. 3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기관들이 순유출로 비트코인을 대응을 했고요. 현재 안전자산으로 나름 구별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 심리가 시장 안에서는 높아지면서 일단 시장 전체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63% 가까이 비트코인의 점유율 올라갔고요. 이더리움은 8%에서 7.5%까지 대려 하락을 했네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가격은 어떠할까요?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려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느덧 7만 5천 달러 선까지 한 번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이더리움의 낙폭이 유독 큽니다. 18% 하락한 1,500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도지코인 또한 20% 가까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0.13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17%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98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비트코인보다 먼저 가격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만큼 작년 이 중반대 가격까지 현재 가격이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무려 6조 달러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증발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까지 전부 다 5%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만 무려 11조 달러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내놓는지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 하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CPI 그리고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조금이라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오르네 하는 불안 요소로 추가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저기에서 정말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죠. 워낙 전 세계 증시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증시라던가 경제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인 그리고 비관론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정말 커봐야 단어 한두 개 정도의 차이로 이 입장 스탠스를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놓고 악영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더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이 증시를 더 짓누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난주 금요일 작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경고의 말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세 조치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90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유예하지 않게 된다면 말 그대로 경제 핵 정쟁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타격을 시장에 끼칠 수 있다라고 리스크를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35%에서 무려 45%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지금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세 전쟁 두 탑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새벽 기준으로 미국의 상무장관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관세 정책 철회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내놨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증시의 급락은 우리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34%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다시 한번 매기는 이 조치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정쟁 우리는 준비해 왔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해서 재정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고요. 일단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 알고서 진행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오늘 중국 증시도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항상 지수가 11% 장중에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 또 6%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더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호관세 인하 협의를 위해서 통상본부장이 오는 8일에서 9일 동안 미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게 될지 일단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도 관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8만 달러 선을 계속 잘 지켜줘서 뉴욕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나름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면서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식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는데요. 다만 오늘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면서 비트코인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7만 5천 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주기영 대표는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시금 반등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잭도 씨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만약 가치 저장 수단에만 그친다면 결국 실패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만에 최악의 1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분기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2025년이 지금 11.7%로 확인되고 있죠. 과거 2015년대가 23%대 분기 하락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받아들였고요. 트럼프발 리스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거래소에서는 1분기가 부진하긴 했지만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반등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강조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경이 넘는 돈이 지금 현금으로 보유가 되고 있고 만약 해당 현금이 그대로 증시보다도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하나의 호재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러한데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개수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갑 주소를 체크를 해봤을 때 지난 2달 동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는 되려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고래라고 명칭을 줄 수가 있겠고 보통은 기관 쪽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을 되려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도 금과 함께 상관관계를 보여주게 된다면 금을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금이 먼저 상승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170%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식해서 금처럼 계속해서 매집하고 축적을 해나가는 자산이 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지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큰 종목들 그리고 공략을 함께 세우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중독성이 좀 큽니다.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일제히 가격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같이 진단을 내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먼저 체크해보면 좋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코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아르고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일제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르고 같은 경우는 오늘 27%대 반등 흐름을 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홀로 20%대 급등을 보인다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고 오늘 25%대 반등을 홀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엔 조금 더 크게 오르다가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이 코인만 유독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이슈 같은 거는 딱히 네. 알아본 게 없으나 이제 이 코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좀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잡코인 그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에는 이제 약간 좀 패턴이 있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엄청 오르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가 조금 많은데 이제 아르고가 대표적으로 좀 선정이 됐죠. 어제 기준으로 4월 6일이죠. 4월 6일 날 기준으로 75%가 증가를 했었고요. 현재도 지금 약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고점이 나왔었고 현재 저점이랑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금액에도 이제 어느 정도 본전이나 아니면 이제 약 손절 그렇게 해서 조금 탈출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바로 그러면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르고의 일봉이고요. 지금 어제자에 지금 캔들이 엄청나게 크게 튀어나왔죠. 저도 이런 양봉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 코인만 지금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좀 화가 나요. 이 코인은 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작도를 걸어볼 건데 채널을 걸어보겠습니다. 고점이랑 고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채널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아침이랑 오후 사이에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하는 채널의 상단부를 지지받고 반등이 좋습니다. 좀 신기한 모습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코인이나 뭐 주식을 할 때 작도가 무조건 필수라는 증거가 지금 한 번 더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 뭐 하락 채널, 가로줄, 저항줄 이런 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신호보다는 이게 가장 1순위인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 하락하는 채널 안으로 다시 캔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차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지만 뭐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저는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락장에서 나오는 한 일종의 그 문화, 패턴 그런 경우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 약 147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5차 범위를 한 3, 4원 늘려줘가지고 한 144원에서 151원 정도 사이에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매물대인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어디까지? 작년 12월쯤에 있던 저점 라인 178원 부근에서 한 174원 정도 여기까지 상승이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 돌파를 한다 할 경우에는 작년 1월, 12월 고점 라인인 한 260원에서 280원 사이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눌림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저는 크게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말한 저항구간을 돌파를 하게 될 시에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만하며 각 저항선의 돌파 후 지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홀로 급등하고 있는 아르고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로드맵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바이낸스에서 상패 위기에 놓이면서 최근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최근에 NFT 마켓플레이스인 이 알파코크와 함께 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항 구간인 147원 선 함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캐너 포차코인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 리플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 그래도 최근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18% 급락을 보이면서 2,4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와 함께 시장에 큰 기대감을 샀었는데요. 일단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리플도 펀더멘털은 긍정적이지만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시총 5개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 중에 대형주인데 일단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4,000원, 5,000원까지도 가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또 가격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꽤나 큰 편인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럼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차트를 제가 띄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떠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 리플 그래도 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좀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리플은 저는 솔직히 오를 만큼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 선반영이 다 돼가지고 엄청 올랐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플은 유일하게 이제 12월 3일에 있던 그 사건 이후로 이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리플을 제가 왜 오늘의 포차코인을 골랐냐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을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골랐고요. 그 지지라인이 이 부분입니다. 자 2,790원 라인 아니면 2,780원 라인 자 이 부분에서의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여기를 처음으로 이탈을 했죠. 자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 큰 하락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주봉으로 봐서 네, 지금 요 자리 보이시죠? 21년도에 나온 고점입니다. 이 구간이 한 2,400원쯤인데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랑 이 구간 네, 21년도의 고점을 지금 지지를 받고 네, 21년도의 고점을 지금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780원 선이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라 리플의 최후의 방어선은 2,480원 선이 되겠다.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아예 없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락 여기를 이탈할 시에는 나 좀 하락해주세요. 나 좀 팔아주세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2,480원이 깨진다
라고 할 시에는 우리가 하락을 최대 이 부분, 1,100원 라인까지는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코인은 현재 금액 이 2,480원 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2평까지 확인해 보자면, 이평선 주봉 같은 경우는 일봉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라인인 현재 장기 이평선, 지금 240일 이평선을 뒤집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적으로 2,480원이 아주 중요한 금액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다시 1,000원대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손절을 짧게 두신 다음에 좀 단기적인 매수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조금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인 채 하락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480원 선을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오늘 급등 급락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마 관세 이슈로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극심하게 연출이 되겠죠.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외 시간에서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데일리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황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에서 나누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까지도 챙겨볼 수가 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7.7%대 가격 하락 보이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1억 1,000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부근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떠한지, 괜찮은 건지 또 전략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없다. 원칙주의자 김효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트코인 시황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다음에 교육도 준비해 왔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리뷰, 그다음에 저희 지표 교육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오늘은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하던 관심 코인이나 히든 코인이 조금 대체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저희가 함부로 매수하라고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바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경제 이슈입니다. 현재 지금 경제 이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고조입니다. 일단 미국이랑 중국 특징이 있다면 세계 1위, 2위 국가입니다. 이 두 국가가 한번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세계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고래 싸움이 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어떤 스탠스에 나오는 따라 가지고 경제가 조금 변하니까 그런 점을 좀 첨가하면 좋을 것 같고, 자, 현재 미국이 지금 추가 관세를 4월 5일 날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한테 무려 54%의 관세가 적용이 됐고, 중국은 이제 모든 미국산 수입품을 34%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그 결과가 다우존스 평균 지수가 1,200포인트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약 4%대에서 5%대 하락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랑 중국 서로 관세가 좀 끝나고 안정화가 돼야 우리가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오르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오늘 일봉 가져왔었는데 일단 주봉 가져온 이유가 일단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까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봉 들고 왔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작도 포인트입니다. 일단 지금 이 큰 상승하는 채널 보이시죠? 이 상승 채널이 한 21년도 그쯤부터 그어온 엄청나게 큰 상승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작은 하락 채널 보이시죠? 추가적으로 이 두 선이 보이시는데 73하고 76K의 강력한 수평 지지입니다. 지금은 지켜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될 시에는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될 시에는 이제 우리가 21년도에 있는 고점이랑 작년에 있던 요 매물대 있죠. 여기까지까지 충분히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 동시에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 부분 있죠. 현재 주봉 기준 하에는 대략 63에서 64K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을 하게 될 시에는 이 부분까지 63에서 64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이 강력한 지지를 무너뜨리게 될 시에는 최대 63까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일봉 이평선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역배열, 두 번째 24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평선은 이제 파란색 21일평, 빨간색 61일평, 보라색 121일평, 그다음 검은색 281일평입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볼 게 뭐냐면 저 검은색 241일평입니다. 저기를 무너지면 아주 그냥 다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무너져가지고 아무쪼록 큰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재차 한번 저런 장기 이평선의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스토캐스틱도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전부 다 하방입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주 저도 지금 암울한데 이렇게 하방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뭐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금액이 하락하고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될 시에는 뭡니까? 알트코인의 대폭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이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매매를 웬만하면 좀 조심히 해야 한다. 지금은 현금을 더 모으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를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저희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교육이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지선을 놓고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추가적인 관세 조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더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걸지 시장 상황 매일 저희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코인 튜토리얼 시간으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용어라던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상식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인 튜토리얼입니다. 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 용어 하면 좀 지루하니까 좀 중요한 거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코인 셋업의 정리인데 일단 종류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도 뭐 건설주, 뭐 의료주 그런 게 있듯이 코인도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I, 메이저, 자발트, 뭐 김치코인, 그 다음에 뭐 웹3, 그 다음에 레이어 2, 뭐 레이어 1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이런 섹터별로 알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코인은 순환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환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는데 모든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지만 이제 엄청나게 다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일단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1번이 한 50%, 80%가 오르면 2번은 낮게 한 5%, 10%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섹터별로 코인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코인에는 뭐 바나나 코인이 있다, 사과 코인이 있다를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바나나 코인이 올랐으니까 사과도 오르겠네? 라고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바나나 코인은 이미 엄청 올랐으니까 나머지 사과 코인에 빠르게 돈을 넣어야겠다 라고 빠르게 분석을 하면 우리가 최대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별로 다 아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인은 순환장, 그래서 관련 코인 미리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메이저 코인입니다. 메이저 코인 같은 거는 시가총액이랑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메이저 코인은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코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 이더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플, 그 다음에는 솔라나, 그 다음에는 에이다, 폴카닷, 트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인들의 특징들은 일단 2017년부터 나왔던 코인으로서 이제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아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특징들이 있다면 다 아는 코인들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소마다 그 코인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보시면, 정보를 누르시면 그 시가총액이랑 뭐 발행량 개수 그런 게 나오죠.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뭐 낮게는 1조 정도 하고요. 뭐 높게는 뭐 한 100조 이렇게 요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메이저 코인의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물론 1조라고 해도 완전한 메이저 코인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조 하고요. 리플도 가장 많이 나왔을 때 뭐 100조 넘게 했고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그랬고요. 에이다 마찬가지고 폴카닷, 트론 대부분 다 수십조에서 수백조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AI 코인인데 자, 지금 보시면 AI 코인은 인공지능이랑 뭐 기술, 블록체인 결합. 자, 말 그대로 AI는 뭐 인공지능 관련이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는 뭐 패치, AI, 그다음에 싱귤, 레티네텟, 그다음에 오션 프로토콜, 아카시 네트워크, 더그래프, 캠프리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I 코인에 뭔가가 있고 그다음 메이저 코인에 뭔가가 있고 알기만 해서 빠르게 움직이시고 우리가 메이저 코인에서 빠르게 돈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오른 섹터가 AI다. 그럼 빠르게 그 자금을 AI로 넣으신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빠르게 수익을 버는 식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차트로 돈 버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3개. 추지매, 추세, 지지저항, 매매시로. 이 3개만 알아도 우리가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 물론 잃겠죠. 코인에서는 100%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리 깔끔하게 들어가도 잃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얻을 확률이 압도적 이상으로 높으니까 아무리 한 번 잃어도 그 9번에서 얻는 수익이 이따만하기 때문에 그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하고 추세를 먼저 알고 상승하는 추세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 저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나오는 매매 신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면 이제 수익을 낼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저희 지표입니다. 실용은 지표고 초록색 상승 추세, 노란색 중립 구간, 뭐 알 수 없는 추세, 횡보 추세를 알 수가 있고 빨간색은 강한 하락 추세임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매수를 할 거면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만 해도 물론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낮진 않습니다. 낮진 않다만 그래도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수익을 벌 수가 있다는 초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표인데 저희가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런 식의 신호가 이 녹색 구간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신호가 빨간색 신호,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가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서 나오는데 지금 빨간색 구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초 용어와 또 설명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코인 시장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일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시황들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그 자료들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아니라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수익률 리뷰 그리고 오늘의 공략 코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관사 이슈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익을 내주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세워봤던 코인들 중에서 리뷰해볼 코인들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부분들 모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돌아온 리뷰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그런 코인들이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일 날에 했던 거 아발란체 저희 지니까 1차 28,700원, 2차 27,4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목표가가 29,400원, 2차가 3만 원 되어 있고요. 지금 수익률은 대략 2.8%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2차 금액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1차까지만 도달을 해서 일단 수익률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달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크로노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월 1일 날 이제 종목을 나갔고요. 히든 코인이었죠. 자, 진입가는 148원이었고 목표 금액은 164원이었습니다.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한 7%대 나왔었고 최대는 1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제일 최근에 나갔던 거죠. 자, 뭐가 나가냐면 자 보시면 레이어 제로 나왔었고 제가 1차 금액이 4,050원이고 2차가 3,7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이 1차가 4,300원, 2차가 4,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수익률은 약 10.8%에 해당해가지고 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코인으로 언급을 했던 솔레이어입니다.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니까 1차가 2,140원, 2차가 2,020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저희 목표 금액은 뭐 1차가 2,220원, 2차가 뭐 2,280원 되어 있었고 깔끔하게 6.1%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4월 2일에 나왔던 아발란체입니다. 2.8%에 해당하는 수익을 달성했고요. 제가 일단 이거를 왜 진입을 했었냐면 일단 신호가 등장을 한 후에 진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뭐 설명은 간략하죠. 근데 일단 보시면 노란 구간에 나와 있던 이 신호를 기반으로 자, 노란 구간은 제가 뭐라고 했죠?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닙니다. 행복 및 알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큰 수익을 낼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은 낼 수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자, 제가 이때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녹색 구간에 있는 코인을 고르고 싶었는데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다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코인들이 지금 다 빨간색 구간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노란색 구간에서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든 반등 한 번은 줄 수 있는 코인을 제가 선정을 해서 제가 이때만큼은 좀 노란 구간에서 들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8,700원대 들어갔었고 약간의 하락이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지를 받쳐주고 크게 한번 올라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에 자, 분석을 했었던 코인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크로노스입니다. 자, 10.1%의 수익을 달성했고 지금 목표가 도달 이렇게 10%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제가 왜 이거를 추천을 했냐? 상승하는 추세 및 신호 등장입니다. 방송을 이때 한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쁜 코인이었습니다. 지지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수많은 신호가 나왔죠.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엄청 많습니다. 약간 조금 환 공포증이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지표에서는 아주 좋은 신호니까 굳이 믿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이러한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 상승 추세 안에서 신호가 나왔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작도 그어봤을 때 수평 지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수평 지지에서 나오는 신호 이거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여기 아니면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아니면 먹을 수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해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표 및 자리이기 때문에 작도랑 지표만 살짝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명심을 합니다. 물론 이 지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작도를 그을 줄 모르신다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회사를 가든 뭐 공부를 하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이러한 기본기가 받쳐져 있어야 우리가 수익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강제 필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 신호 등장해서 이렇게 제가 매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딱 나왔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64원에 제가 일정가에 드렸지만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보다 낮은 1원, 낮은 금액인 63원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리뷰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 10.8%의 수익 달성했었고 레이어제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도 노란 구간이죠.
그 이유는 신호가 등장했었고 그다음 진입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네모난 신호가 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네모난 신호가 등장했었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재차 한번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이 하락할 거를 예상을 하고 일부러 지금 매수가를 좀 낮게 드렸습니다. 자, 4,050원에 들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분석을 했을 때에는 약 4,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눌림을 주고 재차 한번 이러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금액까지 요 안에 다 포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드렸고요. 이제 매수가를. 그런 다음에 뭐가 났습니까? 아주 큰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의 상승.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이 코인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금액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는 빠르게 입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입절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부일장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뭐 제가 말한 목표 금액을 굳이 안 지키더라도 큰 수익을 벌 수 있겠으나 지금 같은 장에서는 꼭 제가 말했던 그런 자리를 지켜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지표 궁금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QR코드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정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이제 포차코인 및 그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주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제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현재 약 7만 5천 불에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될 시에는 모든 코인들이 대폭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까 저희 처음 봤었죠. 뭐 궁금하신 분들은 되돌리기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방으로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비트코인 금액은 떨어지는데 도미넌스는 오른다. 알트코인의 대폭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지금 사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지표를 쓰고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코인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물론 먹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조금 운이 좋았다고 말해야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런 자리만 드리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원칙 없는 매매는 안 된다. 무조건 원칙대로면 저희가 상승 아니면 횡보하는 그런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제가 함부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코인을 안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장 주목할 코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드렸는데요. 코바토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면 안 돼요. 네, 사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언급을 했냐.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너무 매집을 하고 싶어. 너무 코인 사고 싶어. 나는 완전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야. 야, 뭐 좀 알려줘 제발. 또 전문가잖아. 이래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코박 토큰에 이게 아마 주봉 차트일 겁니다. 자, 주봉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이 강력한 매물대 지지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번이나 터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많이 터치할 시에는 이 구간 있죠. 이 보시면 한 600원대부터 630원 구간에 있는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굉장히 뭐가 있다? 신뢰가 있다. 네, 신뢰가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600원에서 640원대에 도달을 했으면 이제 우리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네? 왜냐? 만약에 잃더라도 손절 값을 이 매물대 하단, 매물대를 이탈했을 때 거기다가 손절을 둘 시에는 이렇게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손익비가 좋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고 지금 이 한 63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될 시에는 이 600원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대략 한 2%입니다.
자, 100만 원에서 2%, 한 2만 원이죠. 반면 이렇게 지금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30%에서 40%가량의 수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에서 2%, 마이너스 2만 원이죠. 반면 30%, 40%, 4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좀 이러한 손실 리스크는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만 원 정도면 밖에 나가서 2만 원 벌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여기 계시는 앵커님이나 뭐 강부님한테도 2만 원만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해보면 하고요. 자,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이탈했을 때 손절을 안 한다? 그거는 엄청나게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본 관점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매물대에서 신호가 동시에 등장했다. 아니면 채널에서 신호가 동시에 등장을 했다. 이는 뭡니까? 그냥 들어가면 벌 수 있는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생기면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갈 만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러한 지표 궁금하시면 지금 나오는 QR코드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좀 들어오면 좋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좀 처음 보는 거죠. 네, 리트님 방송에서도 좀 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알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자, 일단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면 뭐 알트코인 도미넌스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알트코인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겠죠. 자, 지금 여기를 좀 크게 보시면,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횡보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될 시에는 하락 후의 횡보, 그 다음 보겠습니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뭐겠습니까? 알트코인이 또 떨어집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이 하락하는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한다는 거는 알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을 할 거고, 만약에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이 올 거다. 그 경우가 이제 이 하락하는 채널에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자, 이렇게 될 시에는 큰 펌핑을 한번 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알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하지만 알트코인 도미넌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향후 알트코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면 23년 6월 지지 구간을 이탈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약 7.77포인트, 좀 행운의 숫자네요. 이제 뭐 코인 상황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는 이제 7포인트, 네, 7.7포인트니까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시음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금리 인하가 나올 시에는 이러한 큰 하락을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있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2020년 3월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연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크게 올랐죠. 그 뒤에 알트코인도 엄청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금리 인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증가가 다시 시장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앞으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데일리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와 관련된 보복 조치를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된다면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큰데요. 일단 비관론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관망 심리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분위기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